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3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뭐 정치판 보면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공방. 근데 본인들이 직접 하는 공방보다는 사실은 대리인들, 그러니까 대변인, 부대변인, 그 다음에 뭐 이제 방송 같은 데 나온 패널들, 이런 사람들이 상대방 공격하는 것이 정말 불을 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쳐다보고 또 그걸 읽어보는 사람들은 불안하기까지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무슨 말실수를 했다 그러면 야, 이거 가지고 망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또 뭐 말실수나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뭐 박수를 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내지는 뭐 진영 내에서 또 엇갈리는 반응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막 혼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대로 막 춤추고 이러니까 굉장히 아마 불안했다가 뭐 아니면 또 뭐 흥분됐다가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희 같이 이제 정치 취재를 오래 해본 사람들은 그거 저거 별거 아닌데, 또는 저거는 상당히 심각한데, 뭐 이런 것도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오늘만 해도 당장 자, 윤석열 후보가 뭐 전북대인가 어디 가서 얘기했다는 거죠. 극빈 생활을 하고 배운 곳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를 뿐 아니라 왜 필요한지 느끼지 못하게 된다. 뭐 이런 투로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자유의 가치는 소중하지만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이런 자유가 정말 어떻게 중요한지 하는 거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산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런 사람들한테 뭐 극빈 생활을 좀 면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교육도 좀 시켜주고, 이래서 자유의 가치, 자유주의라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게 해줘야 되는, 이런 취지를 이제 얘기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앞에 말만 이렇게 딱 하고 뒤에 말 잘라버리니까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당연히 공격하겠죠. 민주당이 공격 안 하면 민주당이 아니죠. 역대급 망언이 나왔다. 도대체 아무리 평생을 대중을 무시하고 특권에 찌들어 살았다고 한들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지금을 계몽시대로 착각하거나 아니면 19세기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넘어온 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취지, 뒷문장 뭐 이런 거 다 잘라버리고 앞에 좀 문제가 될 만한 소지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같은 당의 진성준 의원도 대단한 차별의식이고 특권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하고 엎드려 사죄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그 당의 또 정성호 의원도 페이스북에다 또 유사한 뭐 글을 남겼습니다. 자, 이것만 있느냐? 그러면 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국민의힘의 공격은 팩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그러나 뭐 본인이 모르겠다는데 사실 뭐 그걸 어찌 하겠습니까? 그거는 다만 국민들한테 판단을 맡기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이 제시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 시절인 2009년 8월에 분당구 야탑 3동에 무슨 리모델링 세미나 있는데 거기에 같이 이 김문기 1처장, 그때는 처장이 아니었죠. 김문기 씨하고 같이 참석한 그런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9박 11일간, 이거 성남시장 때입니다. 9박 11일간 2015년에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갔을 때 그때 11명이 갔습니다. 9박 11일. 아마 호주는 이제 비행기 타고 좀 오래 가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10박 11일이죠. 비행기에서 1박 한 거니까. 그 호주, 뉴질랜드 출장이 있는데 11명인데 그때 성남시청에 있는 사람들 갔고요. 이재명 지사 포함해서. 그 다음에 여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동규, 김문기 뭐 몇 사람 안 갔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자, 이번에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가자라고 하면 그 대상자를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이냐. 그거 대부분 다 시장이 뽑습니다. 11명인데요. 뭐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그거 뭐 견학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견학을 가는데 거기에는 우의로 출장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대개 누구누구 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문기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몰랐다고요? 아니 설령 갈 때는 몰랐다 할지라도 9박 11일 동안 밥만 해도 30끼 넘게 먹었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이 6년이 지난 지금 몰랐다? 그런 기억력 가지고 사법시험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공박을 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은 30명 정도가 됩니다. 부대변인까지 합치면 뭐 7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80명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해대면 아마 거기에 견딜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 물론 숫자는 거기에 비해서 적습니다. 대변인은 한 5명 되고 부대변인단이 뭐 15명인가 된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거의 하루에 몇 건씩 막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 대변인단에서 나오는 거와 공보단 여기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공보단 뭐 이런 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잘 보시면 뭐 TV조선이나 채널A나 이런 데 보면 여야 패널들이 친여 패널, 친야 패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의 그냥 거두절미하고 상대 후보만 공격합니다. 자기 후보 감싸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기자 출신이니까 거기서 뭔가 중립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제가 2017년에도요. 기자답게 중립을 지켜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자꾸 안 부릅니다. 그 종편에서. 왜 그러냐? 양쪽에서 욕을 먹습니다. 2017년에는요. 박근혜 그러니까 홍준표 캠프에서 저 사람 우리 사람 아니야. 문재인 캠프에서는 당연하죠. 당연히 저기 사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홍준표 캠프에서도 우리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바꿔줘. 이렇게 되고요. 2017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뭐 중립지대 이런 사람은 아예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패널도 약간 중립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심지어 당신은 어느 편이냐 패널한테 그걸 묻는 종편도 있었습니다. 중립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중립적으로 하려고 해도 중립적으로 하려고 하면 종편에서 그 편을 물어서 아예 부르질 않는 경우도 있다. 그건 이제 이 종편 세계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정치권에서 패널들끼리도 싸우고 정치권은 또 정치권대로 싸우고 방송에서도 싸우고 라디오에서도 싸우고 신문에서도 싸웁니다. 온갖 싸움만 보게 되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자주 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대로 널뛰기를 합니다. 오늘 발표된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걸 보니까 이거 왜 4개 기관이 NBS라고 해가지고 발표하는 거 있죠. 조사한 게 20일부터 24일이더군요. 20일부터 22일. 오늘 23일이니까. 그러니까 어제까지 사흘간 조사한 건데 여기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35%, 윤석열 29%. 그래서 윤석열이 2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하니까 이재명은 3%포인트 하락, 윤석열은 7%포인트 급락, 안철수는 2%포인트 올라서 6%, 심상정은 1%포인트 올라서 4%.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떨어진 게 심상정한테 일부 갔고 윤석열한테 떨어진 게 안철수한테 일부 갔고 그리고 일부가 중립지대에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이거는 여기에 조사 결과고 한국갤럽 조사 똑같습니다. 조사 기간은 20, 21일. 그러니까 어제는 조사 안 하고 20, 21일 이렇게 조사한 겁니다. 윤석열 35.2, 이재명 32.9. 이거는 또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지만 조금 앞서는 걸로 되어 있고요. 2주 전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는 1.2%포인트, 이재명 후보는 3.4%포인트 각각 하락한 걸로 되어 있다. 이거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아들 상습 도박 이게 한참 문제가 될 때 조사한 거. 그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 NBS 그 조사는 어제가 포함되어 있고 갤럽은 어제가 포함 안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차이인가? 아니면 조사의 근본적인 차이인가? 뭐 이런 정도의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안철수는 여기서도 1%포인트 올라서 7.5%고
심상정은 1.2%포인트 올라서 4.7%, 김동연 1.3%,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20대가 흔히 스윙보터, 아직 제대로 결정을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정을 안 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사람을 지지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지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건데, 거기 보면은 지지 후보 없다가 24%로 제일 많고요. 윤석열 21.1, 이재명 19.5, 안철수 11.3, 심상정 8.3, 김동연 0.6 이러면 김동연 후보를 빼고서 다른 후보들이 거의 20대는 다 갈라먹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기관은 또 여론조사기관대로 거의 비슷한 기간 동안에 조사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제 이런 아마 불안감에 휩싸이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런 뭐 서로의 공방, 공격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내내 그럴 겁니다. 오늘이 대선 76일 남은 기간인데 76일 동안 내내 이럴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일희일비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아마 궁금하신 대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라고 뭐 무슨 자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경험적으로. 과거 제가 정치부 기자로서 7번 대선을 치러본 경험으로 보면 이런 정도의 말실수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거요, 길게 보면 큰 영향을 못 미친다. 이게 이런 하나하나가 작은 것들이 긍정적인 요인도 되고 부정적인 요인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를 합니다. 어디는 뭐 누구는 천군만마를 이재명 후보가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무슨 탈당했다가 돌아온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당 밖에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좀 이재명 후보한테 졌다고 자가격리 한 50일간 하다가 나온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같은 당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이낙연 전 대표의 주요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요, 이재명 후보가 65% 내지 70% 지지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지지층 결집 이미 대부분 다 됐습니다. 근데 뭔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것이죠? 별 영향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대로 그냥 끝나느냐? 이대로 대선 때까지 끝나? 그건 아니지요. 그럼 큰 영향을 주는 건 뭐냐? 역시 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세력, 그 세력과의 연대나 합당.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하고 어느 후보가 연대를 한다, 또는 입당을 시켰다, 단일화를 한다,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영향이 있죠. 이건 적어도 아마 5% 안팎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겁니다. 5%까지는 아닐지라도 뭐 하여튼 4, 5% 정도의 영향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이건 세력이 움직이게 된다. 물론 움직여도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사퇴한다고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다고 그래서 그 표가 다 윤석열 후보한테 가고 심상정 후보가 사퇴한다고 그래서 그 표가 다 이재명 후보한테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다수가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세력끼리 이합집산을 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거는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건 분명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2002년의 수도 이전과 같은 대형 공약,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는 공약, 예를 들어서 뭐 가덕도 신공항, 이런 거는 부산, 울산, 경남에 아주 큰 흐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신 그거는 대구, 경북에 또 변화를 가져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긍정적인 변화, 대구, 경북에서는 그거는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대구, 경북은 놓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는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대형 공약은 틀림없이 지지율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무슨 변수가 있겠는가? 저는 뭐 큰 변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대장동 의혹, 지금 이재명 후보 대장동 의혹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결정적인 무슨 증거가 나온다든가, 어차피 이 수사는 대략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대단히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직접 범죄 혐의와 관련된 거니까. 그러나 나머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후보 아들의 상습 도박, 그다음에 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뭐 이런저런 허위 또는 과장 경력 의혹, 뭐 이런 것들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대단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하루만 해도 벌써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방을 주고받고 뭐 정말 한 사람이 쓰러지는 것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러나 그거는요, 너무 이렇게 짧게 보면 그런데 길게 보면 이런 것들의 영향은 크게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큰 것은 오히려 대장동 의혹, 뭐 백현동 의혹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반대로 뭐 윤석열 후보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뭔가가 나왔다. 또 대형 비리가 터졌다. 이러면 이런 것들은 영향을 미치는데 단순한 말실수나 상대방의 공격, 이거 가지고서는 이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하는 일종의 관전 포인트, 본선 D-76 관전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